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다솔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건강하고 편안하십니까?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는 분들,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이죠. 또 최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대장용종의 발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대장암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대장 질환의 증상은 어떻고 또 초기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장 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상담 전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대장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홍정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대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현대인 하면 스트레스와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크게 늘고 있는 대장 질환이 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과민성 장증후군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위 장관에 특별한 질환이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배변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설사가 우세형인 설사형 과민성 대장 질환 증후군, 그리고 변비가 우세형인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네.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혼합돼서 나타나는 혼합형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분류가 불가능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네. 소화기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이며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10에서 25%의 성인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종, 나이,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해야 하니까 배변 문제로 항상 불안하고 또 힘든 게 이 과민성 증후군이잖아요. 이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요인 중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장관 운동이 변화하거나 장이 너무 민감하거나 또한 장내 세균이 과증식하거나 또한 정신사회학적 요인이 있거나 등의 다양한 기전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민성 장증후군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지기도 한다니까 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나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에는 복통과 배변의 양상이 변화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신경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주된 인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증상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복통과 배변 양상의 변화입니다. 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간헐적으로 아랫배의 통증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배변을 하게 되고 또 일단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느끼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변이 물러져서 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점액질이 섞인 변을 보기도 합니다. 때때로 배가 불러오거나 가스가 꽉 찬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복통은 배변을 하고 나면 네.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잠시 후에 다시 복통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도 변이 나오지가 않아서 오히려 변비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 및 복부 팽만감, 설사 혹은 변비 등의 증상이 서로 번갈아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이 또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뭐 또 괜찮아지기도 네.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일부 환자들은 매일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네. 일부에서는 한동안 증상이 소실이 되는 기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장관이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생리 전이나 생리 후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증상을 심하게 호소해도 밤에 자다가 통증으로 깰 정도의 통증은 드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네, 이 질환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이 되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첫 번째, 환자를 정신적으로 안심시켜주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의 운동과 감각과 자극을 조율하는 국소적인 인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세 번째는 개개인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분류한 군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뭐 개개인 생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 스스로 증상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을 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네.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또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신경 쓰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의 섭취와 조절만으로도 쉽고 효과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즘에는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포드맵이라고 하면 장내에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네. 그리고 단당류, 그리고 폴리오를 뜻하는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네. 포드맵에 해당하는 짧은 사슬 탄수화물은 대장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매우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네. 이런 음식의 섭취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장내 세균의 발효작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장내에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증가한 가스가 바로 복통, 그리고 복부 팽만감, 네. 그다음 더부룩함 등을 유발시키게 되죠. 네. 따라서 포드맵이 낮은 음식물이 과민성 장증후군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과민성 장증후군에 좋은 음식은 쌀로 만든 음식, 두부, 생선, 바나나, 딸기, 당근, 감자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을 들 수 있고 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유제품이나 아니면 우유, 그리고 밀가루 음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식사 일지를 작성을 해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은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생활 속에서 식습관을 바꾸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또 이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의 기본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전문의하고 치료를 상담을 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경제, 지사제, 그리고 변비약, 네. 그리고 항우울제, 생균제 등을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혹시 잘 낫지 않을 때 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대장 내시경 검사
꼭 받아야 할까요? 과민성 장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기질적인 대장의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또한 과민성 대장염의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 증상이란 직장의 출혈, 체중의 감소, 그리고 빈혈, 50대 이상의 고령, 네.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대장암, 난소암 등의 발병의 기왕력, 그리고 장질환의 가족력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이전에 다른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역시 대장 질환도 전문의와의 상담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생방송 건강클리닉 대장 질환의 치료와 또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네,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 질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음식을 먹으면 네, 화장실을 바로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안 좋은지 어떤지 알아보려고요. 아, 왜 이렇게 화장실에 바로 가는지 이런 게 궁금하셔서 네. 전화를 주셨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기만 하면 화장실에 바로 가는 증상이 배가 아파서 가는 건지 안 아파서 간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대장의 다른 기질적인 질환을 이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전문의하고 먼저 상담이 많이 필요하게 된대요. 일단은 소화기내과 전문의하고 같이 상담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치라든지 아니면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 그리고 복통의 양상,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촉진이나 타진을 통해서 환자를 조금 더 자세히 진료를 해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맥주 같은 걸 조금 먹으면 설사를 그 뒷날 되면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과민성 장증후군의 설사형 타입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을 일단은 어떤 음식물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한다고 하면 그 음식물을 조금 자제하거나 아는 다른 음식물로 대체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맥주 드시는 것 말고는 다른 걸로는 불편하신 게 전혀 없으십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설사를 말하는데 맥주를 먹으면 설사를 그 뒷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맥주가 주되는 음식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맥주 말고 다른 종류의 음식을 조금 주류를 섭취를 하는 건 좀 어떨런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을 해야 됩니까? 의사하고. 네,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 네, 물론 주변에 있는 또 좋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도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대장 질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맨날 아랫배가 벙벙한 이래 아프고 네. 어떤 데는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면 또 그냥 나오고 네. 그래서 딴 때는 3년 전에는 검사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만 올해는 4월 달에 검사라니까 용력이 있어서 인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조금만 아랫배가 이래 만나서 저거 배가 벙벙한 이래 헛배가 불러 올라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왜 네. 그러는 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계속 벙벙하고 속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절제술도 다 하셨고 일단 검사를 통해서 대장 자체 안쪽에 대해서는 큰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데 이렇게 있더라 하더라도 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치료를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는데요. 검사가 우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물론 이렇게 전문의와 상담이 좀 필요하게 된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장 내시경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약물로서 조금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치료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CT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검사들을 권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어머니께서 진료를 받으셨던 병원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깨알 때는 좀 또 깨않고 심할 때는 그만. 응? 또 그게 희한하게 괜찮다가 또 그러다가 똥이 막 붕붕 이렇게 헛다가 불러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지? 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일단은 어머니 지금 방송상으로는 다 자세하게 얘기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어머니 치료 받으셨던 병원에서 한 번 더 이제 또 상담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경 써이라 크고. 네. 검사를 내시경을 도순지 한 1년에 2번씩 해.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셨던 병원에서 좀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 가셔서 또 꼭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건강검진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 검사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 대장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는데 이 대장용종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의 폴립은 대장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내강으로 돌출되는 융기성 병변입니다. 네. 세포의 기원에 따라서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상피성 폴립과 비상피성 폴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악성화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신생물성 폴립과 비신생물성 폴립으로도 나뉘게 됩니다. 네. 흔히 말하는 폴립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성 폴립만을 가르치고 상피성 폴립은 선종성 폴립, 그리고 과형성성 폴립, 그리고 연소성 및 염증성 폴립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선종성 폴립만 신생물성 폴립이고 나머지는 비신생물성 폴립에 속하게 됩니다. 네. 또 상피성 폴립은 점막 하 종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방종, 그리고 유암종, 그리고 평활근종 및 림프암, 림프종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어떤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대장용종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대장 조형 검사나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것은 유관적인 직장 출혈이나 아니면 대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이러한 증상은 주로 크기가 1cm 이상의 크기가 큰 폴립에서 나타나고 네. 크기가 3cm 내지 4cm 이상의 윤모 선종이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분비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드물게 암성 변화를 동반하거나 폴립이 큰 경우에는 대장의 일부를 막거나 변비 또는 설사,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대장용종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이중 발염 대장 조현술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오른쪽 위쪽에서 보이는 것은 CT 가상 대장 조영술 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검사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나 폴립 절제술을 통해서 폴립의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힘이 드시더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 대장 용종은 일단 암은 아닙니다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제거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대장에 폴립이 발견이 되면 가능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종성 폴립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구병변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폴립 절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네. 폴립 절제술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항문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건 겸자나 올가미를 통해서 내시경 부속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고주파를 통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전기 소작법을 이용을 합니다. 네. 폴립의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악성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점막 절제술이나 아니면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제거를 하는 네.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장 용종 제거술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 용종 절제술을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네. 먼저 대장 여러 층 중에서 점막 하층에 색소와 지혈제를 믹스한 용액을 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직을 띄운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천공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가미를 걸어서 떼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네, 대장 용종의 제거에 대한 다음 그림입니다.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방금 설명드린 그 도식화한 그림과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용종이 있으면 두 번째 그림에 이게 점막하에 지혈제와 색소, 이 파란색 지혈제와 색소를 넣은 파란 용액을 주입을 하고 네. 띄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용액에 의해서 용종의 경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가미를 걸어서 절제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점막 절제술 말고도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용종 제거 방법도 네. 작가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인가요? 네, 준비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점막하 박리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네. 용종의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고 넓고 한 사이즈가 될 때 2, 3cm 이상의 큰 병변인 경우에는 네. 출혈이나 천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내시경 칼을 이용을 해서 박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뭐 대장 용종이 모두 암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불안한 건 좀 떨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대장 용종과 암의 연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종성 폴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과징수익성 폴립이나 염증성 폴립은 대장암으로는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선종성 폴립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선종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장 내 위치가 대부분 대장암의 유병률이 높고 네. 그리고 또 선종의 크기가 크거나 숫자가 많을수록 대장암의 발생의 위험률이 높고 또 대장암과 선종이 대장 내 위치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일치하게 되고 네. 암 조직을 떼냈을 때 그 주변에는 이렇게 선종성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선종을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 발병률이 월등히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이 돼서 제거를 한 뒤라도 다시 용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자주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대장 내시경으로 그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한 뒤에는 대장의 다른 부위에도 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보통 추적 검사를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폴립이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경우는 그 추적 검사 간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한 25%에서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종의 재발률이 높을 때에는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을 하셨을 때 용종의 개수가 좀 많았던 경우나 그다음에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육모 선종이거나 네. 중증 이형성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검사 간격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대장 질환과 진단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점이 있으신가요? 대장 내시경을 네. 몇 년,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했는데, 네. 처음에 하니까 3개 용종을 떼내더만은, 네. 그 다음에 2년치 한 게 또 5개를 떼냈어요. 오. 그런데 또 해마다 하라 해서 올해 또 하니까, 네. 올해는 한 개 떼냈는데, 가행성 용종 이렇게 해요. 가행성 용종. 가형성 용종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종합 검진을 할 때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 또 내년에 또 해야 되나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 그게 맞는 건지 또 그 밥 먹고 나면 화장실에 급하게 밥 먹고 숟가락 웃음질러 가야 되거든요. 네. 또 그는 또 어떨지 그게 잘 못 된 증상인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일단 3년 전에도 3개, 2년 전에도 5개, 또 1년 전에도 1개, 그래서 용종이 계속 생기시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3개나 5개 있었을 때는 아마 선종성 용종이 있었을 것 같고, 선종성이래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개를 뗐을 때에도 과형성 용종이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불안한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밥을 먹고 바로 화장실을 가는 거는 일단은 대장 질환 중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처음 지금 얘기하셨던 선종에 그러면 나는 언제 선종을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맨 마지막에 검사를 하셨던 그 전문의 선생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단 2년 뒤에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다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또 대장에 또 정결돼 있는 그 깨끗한 정도라든지 아니면 대장을 좀 못 봤던 부분, 그 상황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 내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께서 제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권고하는 바는 꼭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 말을 좀 믿고 의논하셔서 한 2년 뒤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즉 밥만 먹으면 또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배도 부글거리고 그런 때는 그냥 아침 먹고 나면 가야 돼요. 아, 그러세요? 한번 네, 혹시 아버님 혹시 뭐 유제품이라든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오전 중이나 아니면 아침밥에 조금 같이 드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밀가루는 요새 여름이니까 혹시 며칠 내일 먹는 건 아닌데 그 냉면 같은 거 먹습니다. 네, 아침에 좀 드시면요. 일단은 먼저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굳이 그거를 억지로 먹어서 설사라든지 유발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버님. 설사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배가 불편하고 이렇지 않도록 음식을 조금 조정을 해서 가볍게 음식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식습관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버님 어떻게 뭐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연결이 한 통 더 돼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선종을 하나 떼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혈변도 보고 변을 보면은 전부 다 설사처럼 그냥 다 흐트러져 버려요. 변이요? 네. 그래서 뭘 먹으면은 자꾸 또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선종이 작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작년에 어머니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절제술이나 이런 거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변이 좀 무르다는 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머니 그 혈변이 지금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혈변이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이 변을 보면은 이게 이제 혈변 놓더라고요. 그래 한두 번씩. 네. 변을 누울 때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변을 보고 이틀을 이래 하면은 보니까 혈변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한두 번 딱 보고 나면은 또 며칠은 또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몇 달 있다 보면 또 혈변을 또 이리 보더라고요. 네, 어머니 먼저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전에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 혹시 그 치질이라든지 이제 항문 질환이 있다고 혹시 얘기 들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치질이 있기는 있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변을 누울 때마다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변이 좀 딱딱해지거나 할 때 이제 피가 같이 나와서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어머니 그 원래 지금 진단을 받으셨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담당하시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본인의 증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작년에 검사했을 때 그 사진과 그다음에 또 어머님의 증상을 좀 매치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지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또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네, 그러면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질환과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대장질환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면 바로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대장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점막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결장에서 발생하면 결장암,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약 한 인구 10만 명당 지금 남자에서는 약 65.5명이나 네. 또한 여자에서는 43.6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금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네. 전체 암 발생률 중에서도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에서는 2등 그리고 여자에서는 3등 정도로 세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네. 최근 또한 매년 6.3%씩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질환이기도 하죠. 또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한 세계 대장암 발생률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대장암이 늘고 있는 이유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습관을 첫째로 꼽더라고요. 이 대장암의 원인,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으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식사하고 또 대장암과의 관련성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하고 높은 열량의 섭취,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 섬유소 섭취의 부족이라든지 비만 같은 것들이 대장암의 발생에 관련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대장암은 사망률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기에는 이 대장암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스럽기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대장암에 의해서 복통, 혈변,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 변화, 복부 불편감 등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네. 이미 증상이 발생한 뒤에는 거의 10명에서 서너 명 정도는 이미 전이가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검사의 대상은 네. 50세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를 하게 되고 비만이나 음주, 흡연, 육식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변비 등의
대장암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네. 그 시기가 40대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30, 40대에 발병한 사례가 있으면 5년 정도 검사를 빨리 더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용종이 여러 개 있거나 크거나 또 성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용종이 있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의 진단에도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장암의 검진 방법으로는 대장 자멸 검사, 네. 그다음에 또 이중 조형 바륨 관장술,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CT 가상 대장 조형술이랑 또한 구불창자 내시경 검사,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검사 도중에 또한 이런 폴립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종성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되었을 때 또 바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부터 국가암 검진 사업에 대장암 검진이 포함이 되어 있고 50세 이상에서는 거의 매년 대장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대변 자변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나 이중 바륨 관장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암 검진으로 대변 자멸 검사가 가장 쉽고 또 간단한 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더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변 자멸 검사는 대장암에서 나오는 출혈을 대변에서 확인을 해서 네.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또 따라서 대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라는 뜻은 피가 어느 곳에서든지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 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대장암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 과정이 또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네. 자, 장세척제를 먹고 또 물도 많이 마셔야 하는데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할까요? 물론 매우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많이 귀찮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리고 네. 많은 양의 또한 장세척제와 또 이런 그 설사약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구역과 구토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검사를 위해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의 많은 양의 장세척제를 검사 전날부터 복용을 하고 네.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설사를 하고 장을 비운 뒤에 병원을 내원하여야만 한다는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모두들 이 대장 내시경을 겁나하기도 하고 불편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기에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장 세척은 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우측편은 깨끗하게 비워진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용종도 발견하기도 쉽고 네. 대장 자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잘 정결되지 않는 이런 좌측편은 찌꺼기나 씨가 남아있는 대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불안전하게 돼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검사 전후에 심한 복통이라든지 복부 불편감 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용종절제술이라든지 조직검사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하였을 때 그 출혈이나 감염증 같은 합병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 시에는 반드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나 비위가 안 맞을 땐 이 장세척제를 먹지 않고도 주입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물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설사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비위도 많이 상하고 네. 구토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4리터 가량의 물을 먹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장세정제를 변화를 시켜봐도 결국은 불편한 거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인 설사약을 먹지 않는 대장 내시경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이런 시술은 결국은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네. 소장에 장세척제 즉 이런 설사약을 다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색의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물을 한 2리터 정도 가량을 먹고 장이 다 비워지고 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면 위 내시경을 하면서 소장이 직접 장 세정제를 넣어주기 때문에 장의 세정 효과는 더욱더 뛰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장 세정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이 돼 있습니다. 검사 준비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이런 검사 전날에 흰죽만 먹고 그다음에 공복 상태로 아침에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시면 바로 검사가 가능하게 되죠. 결국 요약하게 되면 구역과 구토 그다음에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한 설사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소장이 직접 장 세정제를 투여를 하고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물만 한 2리터 정도 먹어주게 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결과까지 당일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건강클리닉 대장 질환에 대해서 홍정범 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전화 연결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 질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대장이 3년 전에 저거를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요 선정을 한 3개 떼놨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면 항문 쪽에 치질 조금 있다 하면서 자주 검사를 좀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채식을 주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참 젊었을 때는 변비가 있어도 지금은 채식을 많이 하니까 변비가 없어요. 네. 근데 요즘 그 전에는 대변이 좀 굵게 나왔는데 계속 가늘게 나오고. 네. 또 어떤 때는 음식이 조금 틀리면은 설사를 좀 자주 해지고 이래 하길래 좀 그리고 대변을 막 바로 보러 가져야 되고 그러이 하길래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거든요. 혈압도 있고. 네, 그리고 내일 경부암 수술한 지도 한 5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경부암은 자궁은 정상이라 했는데 그런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다시 더 안 좋은가 궁금해서. 혹시 다른 수술 때문에 이 대장 질환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예. 네. 선생님 어떤가요? 네,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3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하셨고 그다음에 선종이 한 3개 정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또 항문 쪽에 이제 치질도 조금 치료를 받으셨고 이전에 변비가 있었는데 채식을 위주로 하면서 지금 변비는 좀 좋아졌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수술을 하셨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서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다라고 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머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머니께서 궁금하시는 자궁 경부암 때문에 대장의 용종이 더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 어머니는 일단은 선종이 3개 이상의 선종이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꼭 이제 3년 안에는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전에 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던 선생님과 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이 권고되어지긴 합니다. 물론 너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자궁 경부암과의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약적인 얘기고요. 어머니께서 일단은 상담을 받고 또한 진료를 받으신 다음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대변 검사는 했는데요. 네, 어머니. 잘에 배변 줘서 일주일 됐는데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어머니. 네. 일단 대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이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에 선종이 3개 이상으로 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의 말씀은 한 번 더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검사를 받으셨던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다시 이제 스케줄을 잡으시고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통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내가 하면서 잘 살아 이래 아프면서 변을 보면 변이 혹시 모르게 매 그래 나오거든요. 그것도 배당에 속하는가 싶었어.
물어보려고 그러는. 아, 지금 이 증상이 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하셔서 예. 전화 주셨다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어머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배가 살살 좀 아프면 또 그 배가 변이 좀 물러지고 그리고 또 복통이 이제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지속된 말씀이십니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살락하니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건강이 안 했겠어. 네, 어머니 좀 많이 겁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어머니 이제 일단은 연세도 일단 50대 이후가 된다면 그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네, 꼭 검사도 하시고 또 전문의 선생님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대장암 및 예방하시고 또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네. 그럼 이 변 이래 가는 거는 대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어머니 한번 조금 더 진찰과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대장 질환과 진단에 대해 홍정범 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대장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대장암의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 이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 모든 암이 그렇듯이 일단 첫 번째는 금주와 네. 금연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금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네. 금연을 실천을 하고 간접 흡연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흡연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흡연을 하는 사람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대장암으로 발병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한 12% 정도 조금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 그 음주는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그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또한 또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비만한 사람이 조금 더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대장암의 위험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대장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또 많으신가 봐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대장 질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올해 60세 남성입니다. 네, 60세 남성이시라고요. 예. 네. 한 7년에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 용종이 하나 생겼다 하면 뺐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괜찮았는데, 네. 한 2달 전부터서 벤을 보면은 약간 그 피가 조금씩 섞인 오더라고요. 피 색깔이 빨갛게 그래요, 보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올해 60세인가 대변 잠별 검사를 했는데, 네. 피가 조금 섞여 났다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왔는데, 그래, 또 요 사이는 벤이 또 노래하고 참 피도 안 나오고 색깔도 벤이 색깔이 노랗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는가 이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예. 네,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중간에 잠깐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언제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7년 전에 했습니다. 7년 전입니까? 예. 7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버님 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때 아까 전에 용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선종이었는지는 아버님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안 하고 막 용종이 하나 있어서 뺐다 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달 전에는 피가 있었고 지금은 뭐 대장 자멸 검사에서는 뭐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거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검사를 해야 되나 지금은 다 좋아졌는데 어떻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버님 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7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대장 자멸 검사 정도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물론 지금이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뭐 피라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나오지 않고 노랗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변이 예쁘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에 지금 범주는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 일단은 5년째가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은 검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일정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정기적인 검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상가 서문에 우유를 자주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건 확실한 말입니까? 아버님, 그게 이제 우리 그 암센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암이 생길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제 또한 뭐 여러 가지 뉴스 자료라든지 아니면 논문 자료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아버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선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검진은 스케줄대로 맞춰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우유도 도움이 되겠고 뭐 혹이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뭐 아스피린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들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적절한 수면 그리고 적절한 뭐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우유하고는 상관없다, 그지? 예, 우유를 먹어서 암이 더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예, 고맙습니다. 네. 가십시오. 네, 저희 대장 질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비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운동은 대장암 발생을 평균적으로 한 40~50% 정도는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종을 제거를 했을 때 특히 1cm 이상의 큰 선종을 제거를 했을 때에는 확실히 또 이제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는 또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별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대장암 위험도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이 되어지고요.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5년에서 5년마다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대장암이 위험이 높은 아까 전에서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5세 이하로 당겨질 수가 있으며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지금까지 대장 질환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대장 건강에 대해 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구화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각각의 개개인에 맞는 검진 스케줄대로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이 대장암의 위험을 6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식의 재료가 주로 곡물, 채소, 콩, 생선 등 좋은 재료인데다가 기름에 굽고 튀기는 조리법이 아니라 주로 삶고, 무치고, 끓이는 덕분일 텐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피자, 빵, 가공육 같은 식품을 좀 줄이신다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